예, 2026년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12시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단기로는 4359년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상원 갑잔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1903년, 원중동 선생님의 삼성기 하편의 기록에 의하면 74,14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태고사의 재발견 256번째 밀교 특강 4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간단하게 소개시키고 우리 샤먼 제국의 우리 박용수 선생님, 그 다음에 샤먼의 문명, 그 다음에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황금가지의 나라, 그 다음에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한국의 시원사상, 이렇게 박용수 선생님께서 책을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미르치아 엘리아드에 뭐냐면 이 샤머니즘,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이저의 이 황금의 가지, 프레이저의 황금의 가지 1, 2권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동의 역사, 중량의 역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수 선생님이 옮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수 선생님의 근자에 쓰신 인류의 본사, 이런 책들이 우리 샤먼을 연구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샤먼의 제국을 공부를 해야 되고 샤먼의 문화, 문명, 사상, 제도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 샤먼의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학문의 본류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삼한, 조선, 동이, 구이족과는 매우 뭐냐면은 이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이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 고대사 중심의 1차 자료의 에 의해서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이 한자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자치통감, 그 다음에 고르사 전료, 그 다음에 고래사, 그 다음에 뭐냐면 삼국유사, 기타 이런 여러 제왕용기,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종합해서 공부하는 우리가 신채호 장지현 선생님 우리가 자주적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서긴 하되 우리가 이 역사의 공부에 대한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 뿌리가 남아 있는 것을 추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의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이 중량 역사, 중동 역사를 우리 함께 이해하고, 또 중동 역사는 바로 지중해 문명권과 관계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도 관계가 있고, 또 수메르 문명과도 관계 있지만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 흑해와 이 카스피에 있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유프라데스 강과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 터키의 찬달리피크 문명이라든지 또 게테벨레 테페의 문명과도 매우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강의 중에서도 우리가 박용 선생님이 쓰시는 샤먼의 제국에 이 샤먼의 문제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적어도 4세기 이전에 국가가 존재했던 것을 보여주는 유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마다 개천절이면 어김없이 반만년 역사를 기념하지요. 이는 정말 희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한반도 여기저기를 파면서 반만년 역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찾는 물건들은 나타나지 않고 엉뚱한 물건만 쏟아져 나옵니다. 이집트, 크레타, 소아시아, 켈트 양식들의 물건들이 우리 땅에서 묻혀 있으니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도, 중앙아시아의 물건도 있고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남북조 시대 물건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놓고 고대 문명의 박람회를 열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발굴 상황을 보면 이 물건들은 대략 5세기에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자, 5세기 전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조상이 이집트나 수아시로 쳐들어가 약탈을 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 모두 다 무역으로 가져온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전설적인 도깨비들을 모두 동원하여 깜짝같이 그것들을 훔쳐다 한반도에 묻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유물의 실체는 그런 가정을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거의 신성한 제기나 의뢰기구들이 대부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4, 5세기경에 어떤 종교 세력이 한반도에 밀려왔다고 말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종교의 실체는 무엇이라 해야 할까요? 그 종교가 샤머니즘입니다. 19세기 초에 서구 학자들이 발견한 샤머니즘이 미개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 해탈을 유도하는 방법의 종교였다는 사실을 이제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시대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천문왕을 교리로 믿었던 재정일체의 사이였습니다. 태양신, 우리 용어로는 옥황상제라고 합니다. 많은 천문학 박사와 음양, 이를 무박사라고 거느렸는데 그 박사들이 바로 샤먼인 것입니다. 오늘날 무당입니다. 샤먼은 태양신의 사제와 함께 세계를 지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리스 신화에서 놓은 이야기도 샤먼의 이야기라고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샤머니즘은 일종의 사원 국가 행태로 구성되며 인종을 초월하는 특수한 이념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는 어떻게 한반도에 왔던 것일까요? 필자는 박용수 선생님은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여러 기록과 유물을 찾아보면서 그 종교가 실은 지중해라고 해야 할 쪽에서 동진하여 한반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우리 자주민족주의 학파에 길을 열었던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우리의 고대사의 역사가 지금 현재 진화 중국보다는 중앙아시아나 지중해에 더 가깝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처음 가본 곳은 지중해입니다. 그곳은 미술 사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켈트 양식의 황금 유물이 만들어진 본고장입니다. 토로소 산맥은 오늘의 터키 땅 가운데 동서를 가리지르고 있습니다. 그곳 중부 지역에 7,000년에서 8,000년 가량 되는 고대 유적 차탈리 위크가 있습니다. 1958년 영국의 제임스 멜야터 경이 그곳을 발견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지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우리 환단고기에 적혀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거의 같은 소리인 사타여야라고 부른 곳에서 인류의 시조인 나반과 아만이 혼인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태백이사의 삼신오제 봉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전으로 보이는 유적 안에는 천문을 상징하는 소물이 우두상과 활활 타오르는 불이 그려진 벽화가 발견되었고, 그곳에 천문대와 연금술이 숙련된 성녀 집단이 있었음이 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용궁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정황은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집트, 인도, 모헨조다로 유적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며 그들은 모두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예, 여기서 조로아스터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또 불교의 광명진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불교의 비루자니불과도 관계 있습니다. 제가 보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앤드루 콜린스가 그곳에 살던 도시민들이 오늘의 동아시아인을 연상케 하는 인종이었다고 밝힌 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인 나라들 그러니까 메디아가 되겠고, 아케메네스 왕조, 그 다음에 팔렌티아, 그 다음에 사산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칭 모두 다 뭐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디아, 아르메니아 왕조,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 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오늘의 동아시아인을 연상케 하는 인종이었다고 밝힌 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흑해와 코카서스 산맥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예, 마고성에서 글로 이동한 것입니다. 환단고기에는 기원전 3400년경에 환인이 차탈리 휘크에서 구이를 대동하고 흑수와 백산 사이의 땅으로 갔다고 써 있습니다. 흑수는 흑해이고 백산은 백인종의 고향 코카서스 산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구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9신간이 전지전능한 존재였으며 우주에 관한 고도의 지식이 있었고 직접 천문을 관찰했다고 썼습니다. 9신간이란 사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이도 이와 다르지 않는 사제 계급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샤먼들입니다. 오늘의 말로 말하면 무당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희는 백산을 가리키는 삼위태백에 있었는데 이곳은 천문대 기능을 했던 피라미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언급은 최초의 종교가 샤머니즘과 마찬가지로 천문신을 숭상하는 동이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고전 서경은 고대 세계를 구주로 나누고 그 중 하나를 옹주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옹주의 자리에 대해서 흑수를 따라 삼위에 이르면 그 삼위에는 남해로 들어간다고 적혔습니다. 흑수가 흑해이고 삼위가 삼위태백임을 의미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남해는 어디일까요? 삼이 태백이 있는 이 코카서스에서 남쪽에는 결국 자그로스 산맥이나 티그리스 강을 타고 들어가는 페르시아만이 될 것입니다. 자, 서경이 중국 땅에서 일어난 역사를 대변한 것이 아니고 서아시아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중국 땅에서 흑해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고 중국의 고문현인 이하의 논어나 서경 같은 책이 한자가 아니고 과두문자, 올챙이 문자로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논어도 과두문자, 올챙이 문자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고대 역사가 설행문자, 세기문자를 사용했던 서아시아 문명권에서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897년 러시아의 고고학자 베세로브스키가 흑수와 백산 사이에서 기원전 3000년대의 마이코포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그루지아 공화국의 영토로 마이코포 유적은 코카서스 산맥에서 발원한 쿠반 강이 서쪽 흑해로 들어가는 연안입니다. 그곳에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거주했다는 사실이 유물을 통해 밝혀졌으며 그들이 이집트, 수메르는 물론 인도 모헨조다로 지역과도 무역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되고 있습니다. 환인이 구이를 건너리고 그것의 세계를 통치했다는 환단고기 기록과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산과 곤륜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이 지역을 우리가 천축국이라고 말하는데, 천축 지역에 살면서 추위를 피해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들어가서 이 파미르 고위에 살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지면서 우리가 서쪽으로 건너갔던 사람이 바로 이 흑해와 카스피에 있는 이 그루지아, 아까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 지역에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대에는 이 홍수가 많이 나면 눈 내린 물이 급습하여 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산 삐터를 가지고 거기에 살아야만이 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환인의 서자 환웅인 천부인과 성녀 3000명을 이끌고 내려갔다는 신시로 옮겨가 봅시다. 그곳은 오늘날 시리아의 중심부 알레포에서 서남방 쪽으로 약 55km 지점에 있는 고대 유적 이브라입니다. 거대한 접시를 엎어놓은 모양의 이 유적은 1964년 이탈리아의 파올로 마티에가 발굴하였고 그곳이 기원전 3000년경의 고대 도시 델 마르두커 신전터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퍼스 신전이라든지 마니산에 있는 재단이라든지 이게 모두 다 사먼 제국의 신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중심부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곳에 수많은 수도승이 거주했습니다. 신시라는 기록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지요. 게다가 마르두크의 뜻이 지팡이 나심으로 이건 역시 환웅의 천부인과 대응됩니다. 성서는 이 낫을 가리켜 만국을 지배하는 새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유적에서 발굴된 점토판은 마르두크 신이 수메르 문명 시대의 영웅 사르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환웅이 곧 사르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왕금의 역사도 그곳 어디에 펼쳐져
졌을 것입니다. 예, 요게 참고를 또 보태겠습니다. 환인, 환웅, 당군은 삼원일치의 삼지 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인은 제사장이고 환웅 시대에 오면은 군사 계급이 중심이 되고 당군 천재 시대 때 오게 되면 생산자 신분이 중심이 되는 시대라는 것을 제가 앞 시간 예전에 말씀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왕금은 신시를 버리고 강화의 마리산으로 갔습니다. 환단고기의 고조승기는 이곳을 아사달이라고 적어서 요긴한 정보를 남겨주었습니다. 마리산은 오늘날 시리아의 심장부에서 유프라데스 강변을 따라 남쪽으로 나 있는 마리의 유적자의 대형인 것입니다. 강화가 유프라데스 강이고 마리임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겠지요. 마리 유적지에는 이슈타르 여신전의 터가 남아있으며 이 여신의 이름은 아스타르테라고 불렸습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이슈타르가 아사달로 옮겨진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테지요. 결정적인 단서는 그곳에서 발견된 다곤이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어원이 불분명했던 당군이라는 이름의 본래 소리를 짐작케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다곤이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이며 이 신은 처음 시리아 지역에서 숭배하기 시작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적어도 기원전 2000년경에 다곤, 즉 당곤이라는 이름의 신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서에는 이 사람들이 람세스 3세 기원전 1188년 이집트를 침입했다고 써 있습니다. 환단고기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환단고기는 이집트를 인종의 특징을 반영하여 남국이라고 썼는데 21세 당군 소태 기원전 14에서 13세기에 이집트로 들어가 그곳에 후국 고리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반격하자 고조스는 마리의 아사달을 버리고 다시 환웅시대의 이브라 신시로 돌아갔다고 썼습니다. 불행하게도 기원전 7세기경에 시리아 지역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많은 신정과 왕궁이 무너졌습니다. 신시도 무너져 당군 조선은 북쪽의 소아시아 반도로 이 천문대를 우리가 부도 샤머니즘 시대의 신전이라고 말합니다. 일로 옮겼습니다. 당군 보일대입니다. 옮긴 곳은 오늘의 터키 중서부에 있는 사르디스입니다. 환단고기는 사르디스를 진이라고 쓰고 그곳에 천문대가 있다고 암시했는데 사마천도 환단고기와 똑같이 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르디스는 아시아 아나톨리아로 적으며 그 뜻은 솟아오르는 태양입니다. 이 개념이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라고 표현됩니다. 진도 천문대가 있는 곳이며 해가 떠오르는 부도 진을 뜻합니다. 고조선은 이곳에서 기원전 6세기경에 막을 내리고 그곳의 사제 계급 구이가 새 부두를 세우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의 박트리아, 소고디아로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예, 이제 부여의 시작이 되는 것을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은 곧 조선이고 조선은 오늘날
로마 교황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공화국의 이슬람의 신정 체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람교에 의한 율법에 의한 최고 지도자가 있고 이스라엘의 혁명 수비대가 바로 이 이슬람 율법자들을 지키는 군대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으로서 정규군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두뇌 집단인 이 샤먼 구이들이 만장일치의 의사결정을 통해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죠. 예, 우리가 만장일치, 예, 쿠빌라이의 만장일치, 원탁 만장일치, 신라의 화백제도의 만장일치, 이거 같은 것입니다. 이후 세계사는 열국들이 세계국가 교황청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부도 조선을 두고 치열한 각축정을 하는 양성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일어난 샤먼 사제단이 대월지이며 그들이 포스트 고조선 세력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파르티아가 우리 한자로 옮기면 안식국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삼국사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예, 요거 중요합니다. 새로운 곳에 일어난 샤먼 사제단이 대월지며 그들이 포스트 고조선 세력들이다 이거죠. 우리의 삼국사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이런 독자들은 이 책에서 북부여의 해모수가 메디아 제국의 영웅이며 오늘의 카스피해, 가스본 남쪽에 있는 고대 도시 흥거마타나 성에 도읍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거마타나 성은 우리 쪽에서 홀성고리성이라고 기록되며 주몽은 이곳에서 부여의 태자 대소에게 쫓겨 오늘의 중국 신강성 타클라마칸 섬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졸본 부여의 공주인 혼인하여 고구려를 세우는 것이죠. 졸본 부여의 중심지는 누란이며 중국은 이를 소월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기록에는 한의 무제가 기원전 2세기경에 그곳을 침략하여 한사군을 두었다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사군 낭랑, 대방, 진번, 임둔, 옥조, 동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모두 다 부여의 제국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이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중원에 있었음을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자, 고구려는 이곳을 기점으로 잃어버린 고조선을 되찾기 위해 소아시아의 사르디스로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알렉산드로스의 정벌로 그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시대는 단명했으며 AD 304년에 부도 구이 세력이 중앙아시아에 다시 살아납니다. 중국은 이를 서진이라고 기록합니다. 구이가 중국의 서쪽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 무대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는 상고사의 새발견에서 고구려 백제가 바로 지금 현재 진화 대륙 중국 땅에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부두를 지키거나 운영하는 삼한입니다. 고구려는 태조대왕부터 15대 미천왕 때까지 오늘의 우즈베키스탄을 일컫는 소고디아나 지역으로 사마르칸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트리아 소고디아나의 구세력은 자중질환으로 불과 10여 년 만에 종지부를 찍고 샤먼 사제 계급 부위들이 뿔뿔이 떠져 오늘의 중국 땅으로 옮겨와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중국은 5호 16국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흉노, 선비, 갈, 저, 강. 갈, 저, 강. 예, 이걸 5라 그러죠. 이 와중에 서진 시대의 종실인 이 다시 부도를 세우게 되고 중국이 이를 동진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서쪽의 부도 세력이 동쪽으로 옮겨왔다는 뜻이지요. 이 진은 대개 남경 일대의 사천성의 성도와 섬서성의 장안 그리고 산둥의 광고로 옮겨 다녔던 것으로 이 진이 다름 아닌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사망 기능을 대표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처음 이 진의 세력은 감숙성, 섬서성의 동쪽에서 청해로 이어지는 오아시스 일대에 근거를 두고 전개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황당하겠지만 당황하겠지요. 이것이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중국사의 실체라고 말하는 한나라 후한은 이미 기원 후 3세기 중반에 지도상에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빈터에 우리의 고대사를 말하는 진의 역사가 전개된다고 해서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동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원국가 형태의 통치 방식, 샤머니즘의 식상해졌고 바야흐로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티벳의 달라이라마의 그 신정 정치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제 계급의 대리자였던 고구려는 이때 장안을 근거로 도낭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었는데 부기가 동진을 대신하여 세계국가의 지위를 얻게 되자 고구려의 장수왕 427년에 한반도 평야로 근거지를 이동합니다. 장수왕 427년에 한반도 평양으로 근거지를 이동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 고구려가 들어오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짜강 하루 지역의 남경에서 양나라를 세웠던 백제 세력은 많은 유민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468년에 한반도의 중서부로 건너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로 오게 되는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삼국사기 백제 계로왕 기사에서 계로왕이 동국에다 나라를 세웠다고 섬으로써 사실상 말뚝을 박아놓은 상황입니다. 극이라는 말은 지자기의 개념으로 일방적으로 천축이라고 씁니다. 중원에 볼 때 동국은 한반도임이 분명합니다. 신라는 이보다 앞서는 350년경에 집안현에 나타나 그곳에 부두를 건설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안현의 태왕릉과 그 일대의 고분군들이 신라의 부도인 것입니다. 중국인이 집안을 태양, 부도를 의미하는 진과 비슷한 소리로 지안이라고 발음한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진과 비슷한 소리로 이 중국식 표기 진이 동일을 가리키는 진이며 뒤에 발해가 이를 국호로 삼았지요. 집안의 부두를 건설했던 인물은 신라 17대 내물 이사금 때입니다. 당시 실체는 거의 부친 말구각간이라 추정됩니다. 거의 서진이 망하자 환웅이 그랬던 것처럼 중앙아시아에서 기술자 집단을 거느리고 이동하여 집안의 부두를 세웠던 것입니다. 각간에서 각은 소뿔을, 칸은 흉노의 사제를 말하는 칸을 의미합니다. 신라가 샤머니즘 시대의 세계 국가를 상징하는 부두를 세우자 고구려는 이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469년 장수왕은 기병 말갈 1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실직주로 점령하였습니다. 김부식은 그곳을 소무리주, 우수주라고 써야 함에도
조선의 역사를 숨기기 위해 이를 불교 용어인 실직이라고 쓰고 그 위치도 지금의 삼척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신라가 한반도의 붙박이 나라임을 굳히기 위해서입니다. 실직은 산스크리트로 실띠 옮긴 말로서 보통 실제라고 번역합니다. 브라హ만 성녀들의 수도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라는 고구려에 밀려서 다시 21대 소지마리간 때에 488년입니다. 오늘의 경주 첨성대 앞쪽에 샤먼 부도 청문들을 건설하고 그 이름을 나을신궁이라고 부릅니다. 나을은 날이고 날일자고 태양을 뜻하며 이 신궁이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이었던 것이죠. 법흥왕, 진흥왕 이후에 부도 샤먼 세력이 불교 세력에서 져서 그 잔존 세력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논정의 실감을 더하기 위해 서술 문수를 거꾸로 해서 먼저 한반도에서 출발하여 지중해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대사 영을 떠나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박용수 선생님께서 샤먼 제국의 서문을 열면서 이렇게 그 길잡이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한국문명 학술을 이끌어오면서 우리 연구진들이 샤먼 제국의 문화, 문명, 사상, 제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샤먼 역사에 대한 징검다리를 놓고자 했던가. 그 징검다리를 놓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의 신화, 단군 신화에 녹아있는 우리가 사상까지 우리가 녹임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대한민국, 즉 우리가 한반도 조선 땅에서 과거에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온누리의 우리의 말과 글과 문화, 문명, 사상, 제도를 전해주었던 시대를 다시 복원하고 다시 새로운 네오 샤먼 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세계 민주주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작금에 이스라엘과 미국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신정정치인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군사 충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벌써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 된다고 하니까 인간이 인간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AGI 법령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계가 인간을 피 흘리는 인간을 마음대로 다루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를 염려하면서 피 흘리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존경할 수가 있고 인간이 인간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명제를 열어주신 샤먼 시대의 문화, 문명, 사상, 제도를 우리가 공부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 제가 박용 선생님과 많은 이쪽 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